몰랐어요, 예전에. 이런 기능을. 4장. 곡선의 접선과 미분. 노트 펼까? 곡선의 접선과 미분. 같이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아. 미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접선이야, 결국은. 왜 그러냐면 미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우리 지난 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미분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살펴보면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그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a, fa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우리는 부른다고 얘기했느냐? 이거를 f 프라임 a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 하나 알고 있겠다. 접선이 지나가는 점 하나 알고 있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우잖아.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 알고 있고 그러면은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지. y 마이너스 y1. 그러면 여기서는 fa죠. y좌표는 기울기 f'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a 이게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같이 정리해 보자고.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요 녀석이.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y-y1은 m 기울기에 가로 열고 x-x1. 요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그죠? 요 내용이죠. 그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곡선 위에 그 접점의 좌표 a, fa라고 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너무 간단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얘기만 나오진 않겠지.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중점적으로 이제 배워보는 거야. 해볼게요. 우선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a, fa라는 점 위에서의 점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이거는 특정한 x값이야. x가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치? x가 딱 정해져 있을 때, x가 a일 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f 프라임 a.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얘기했어요. 미분계수. 미분계수. 특정한 x값에서.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점 x, fx 그러면 그죠? 점 x, fx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f 프라임 x.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도함수. 정리를 해두세요. 특정한 x값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x,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른다. 아하,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타트는 접선이야, 접선. 4-1번 봅시다. 자, 이 노트는 유찬아, 내가 지난번에도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만의 개념 노트가 딱 돼야 돼. 이게 그냥 이게 뭔가 그냥 문제만 그냥 같이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나중에 복습할 때 딱딱딱딱 흐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너도 정리를 해나가야 돼, 같이 개념을. 같이 하면 돼. 따로 쓸 시간 주지는 않을 테니까. 4-1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4-1의 1번. 곡선 y는 x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어떤 3차 함수 위에 한 점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c일 때 a, b, c의 값을 물어봤어요. 3차 함수를 뭐 이렇게 멋있게 사실 안 그려도 돼요. 그냥 대략 그려도 돼요. 예. 얘가 y는 x3승 플러스 ax 플러스 b야. 그 위에 2,4라는 점이 하나 있대. 그 점에서 그은 접선. 이 접선이 뭐가 되느냐? y는 x 플러스 c라고 그랬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한 가지 확실한 건 2,4라고 하는 점은 3차 함수도 지나고 직선도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이 우선 3차 함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나 이런 표현 나오면 뭐뭐 위에 이런 표현 나오면 얘는 무조건 대입을 떠올려야 돼. 그 점이 곡선을 만족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대입을 해봐야지. 2,4가 3차 함수를 지나가요. 4는 y는 2의 3승 8 플러스 2a 플러스 b 같이 풀자. 2a 플러스 b는 넘기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2,4라고 하는 놈이 요 직선도 지나간다. 4는 2 플러스 c. c는 마이너스 2. c는 쉽게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c는 플러스 2.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인데 a하고 b에 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 어딨나? 바로 여기 있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가 1. 접선의 기울기가 1.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을 미분을 해보는 거지. 3x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x에다가 2 집어넣는 거야. x에다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봅시다. y''은 접선의 기울기는 1이 나와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3, 4, 12 플러스 a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1을 집어넣게 되면 22, 마이너스 22 넘겨오면 플러스 22. b는 그러면 18이 되겠네. 그래서 a값, b값, c값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네. 오호.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글씨로만 보지 말고 자꾸 그래프를 갖다가 예상을 하면서 보면은 아이디어를 훨씬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지. 2번. 자, 얘기했는데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아무것도 남는 자료가 없어. 아무것도 남는 자료가 없어. 당연하지. 그게 같이 돼야지. 얘기하잖아 지금. 2번.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 복습할 자료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날아가 버려. 지금은 알 것 같지만 a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자, 그러니까 필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칠판에 푸는 거고 너는 네 노트에다 푸는 거야. 같이 푸는 거야. 우리 같이 둘이서.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위에 2점 1,3과 이 위에 1,3하고 2,0 에서의 접선이 평행한대. 어머나. 접선이 평행한다는 얘기는 뭐가 똑같다는 얘기지? 접선이 평행해. 그럼 뭐가 똑같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독해가 돼야 돼요. 아, 3차 함수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고 접선 두 개가 있는데 둘이 이렇게 평행한다는 거야. 오이야 오이야 이렇게 평행한다는 얘기야. 얘가 몇 컴마 몇이고 얘가 몇 컴마 몇이야? 얘가 1,3이고 얘가 2,0이라는 얘기지. 아하, 오케이. 그랬을 때 A값, B값, C값을 구하라. 자, 예상해 보는 거야. 우선 앞에 1번에서 했던 것처럼 1,3이라는 점이 이 3차 함수를 지나가네? 그러면은 일단 1,3을 3차 함수에 대입할 수 있겠네. 3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X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다음 Y좌표 0은 X에다 2 집어넣으니까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나중에 연립할 때 편하게 하려니까 처음부터 그냥 2로 나눌게. 0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자, 두 개는 잡았어요. 하나 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두 개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거야. 편의상 우리 얘를 만약에 fx라고 말했다면, 이 3차 함수를 fx라고 말했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 프라임 x가 1에서니까 1일 것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2가 되겠네. 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지. f 프라임이라고 f 프라임 2하고. 오, 불러볼까? 먼저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f 프라임 1은 3a 더하기 2b 더하기 c고 f 프라임 2는 3, 4, 12a 더하기 2, 4b 플러스 c네. 야오, 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둘이 똑같다 이렇게 놓으면 c하고 c하고는 날아갈 테니까 넘어오면 9a 넘어오면 플러스 2b는 0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이 총 3개가 돼. 하나, 둘, 셋. 그럼 아예 요 둘을 일단 연립을 하자고. 얘랑 얘랑. 그래서 C를 날리자고. 뺄게. 여기서 요걸 뺄게. 이렇게 뺄게. 4A에서 A 빼서 3A. 2B에서 B 빼서 B. C는 날라갔고 0에서 3 빼서 마이너스 3. 그러면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이 둘을 이제 연립을 할 건데 맞춰주려고 2배 할게. 6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6. 오, 얘하고 얘하고 요거랑. 그러면 빼주니까 3A는 6.
아, A는 2구나. A가 2가 되면 2구 18이니까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리고 A에다가 2 집어넣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9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7이지요. 그럼 C는 10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 3이 나올 테니까. 끝.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을 구해본 거지. 4-1번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거. 우선 첫 번째. 그래프 위에 어느 점이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대입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부분들 살펴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 준해서 보는 거예요. 오호. 일단 한번 가장 기초적인 얘기 연습해 봤고, 이제 4-2번을 한번 보자. 두 곡선이 4-2번 문제 잘 읽어야 되겠지?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그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y는 x 3승 플러스 ax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y는 b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 직선에 의해서 접한데 x가 얼마일 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때 똑같은 직선에 의해서 접한다. 아,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 보면 학생들이 정답률이 떨어지는 게 어떤 경우냐면 그림을 출제자가 안 주고 글씨만 주는 거야. 그거를 읽고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하면 정답률이 뚝 떨어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실력이야, 이게. 아,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A 값과 B 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A 값과 B 값을 구해봐라. 우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의 곡선이 같은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아하,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곡선의 y좌표가 일치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러겠지? 같은 점일 테니까. 자, 먼저 이 곡선에다 넣어볼게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죠? 요 곡선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다음 어디 갔어?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b 플러스 1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 둘의 y좌표가 일치해야 된다. 왜? 같은 점이니까. 동일한 점일 테니까. 아, 첫 번째 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b 플러스 1이 되겠다. 얘 요로 넘기고 얘 요로 넘기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식 하나 잡고 두 번째 같은 접인 것까지는 확인했고 그런데 동일한 접선에 의해서 접하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곡선에 뭐가 일치해야 되느냐?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래야 동일한 직선에 의해서 접할 테니까. 아하. 얘 미분해 봅시다. y 프라임은 어휴 분필이 빠져. y 프라임은 3x 제곱 잘했어요. 3x 제곱 플러스 a 얘 미분하면 2bx 그래 놓고선 x에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3 플러스 a 여기는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b 식을 정리하면 얘 일로 보내고 얘 일로 보내니까 a 플러스 2b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3 유후 와 이쪽에서 이쪽을 뺍시다. 이렇게 a는 날아가고요.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 a도 마이너스 1이면 좋겠네. 딩동댕동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 둘 다 구해봤다. 같은 직선에 접한다. 어떤 문제집에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두 곡선이 접할 때라는 표현 쓴다고. 두 곡선이 접할 때. 우리가 보통 접한다 얘기하면 어떤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곡선이 접할 때 이런 말도 써요. 곡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역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요 점이 같은 점이어야 되고 당연히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동일한 접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녀석에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두 개의 곡선이 접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4-1번하고 4-2번은 약간 기본기 얘기를 좀 해본 거야. 기본기 얘기를.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세상의 모든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딱 세 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해. 접선의 방정식의 세 가지 패턴. 접선의 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이에요. 모든 문제는 딱 1번, 2번, 3번 셋 중 하나야. 1번. 출제자가 곡선 위의 한 점을 가르쳐줘요. 곡선 위의 한 점 x1, y1을 알려주는 거야. 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1번은) 지금 4-1번과 4-2번을 통해서 이미 했어요. 아, 출제자가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 곡선 위의 한 점을 가르쳐준다. y는 fx라는 곡선이 있는데 그 위에 한 점을 가르쳐줍니다. x1, y1 얘를 가르쳐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f 프라임 x1. 그렇죠. f 프라임 x1. 그럼 접선의 기울기 알겠다? 한 점 알겠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그냥 구하는 거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불러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f' x1 곱하기 x-x1 요렇게. 아하. 출제자가 곡선 위에 한 점을 가르쳐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거 이용하면 돼. 2번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이번엔 출제자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야. 출제자가 우리에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출제자가 뭘 알려준다고? 곡선 위에 한 점을 알려준다고.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자, 접선을 그을 건데 말이야. 뭐 기울기가 2인 접선이야. 뭐 기울기가 1인 접선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울기가 될 거고,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울기가 될 거고,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울기가 될 테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움직이잖아. 그 중에 맞는 게 존재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는 어떻게 출발하느냐? 접점의 좌표를 안 알려줬죠. 출제자는 기울기만 알려줬단 말이야. 접점의 좌표를 t, ft라 한다. 접점의 좌표를 t, ft라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t는 내가 그냥 놓은 거니까 미지수겠지. 당연히. 그래 놓고선 접선의 기울기니까 뭐가 돼? f' t가 되는 거지. 그지?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y는 fx예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을 미분한 다음에 x가 t일 때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f't가 되는 거야. 그 f't가 얼마가 돼야 돼? 출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울기 m.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t를 구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다? 이거예요. 접점의 좌표를 t, ft라 놓고 시작한다.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출제자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곡선 밖에 한 점. 곡선 밖에 한 점. A, B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이런 fx가 있어. y는 fx가 있어. 그런데 곡선 밖에 한 점을 알려준 거야. 여기를. 이걸 알려주는 거야. 자, 이 점에서 이 곡선에다 대고 접선을 그으래. 이 점에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으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도 패턴 2번하고 패턴 3번은 접근 방법이 똑같아요. 둘 다 접근 방법이 똑같아. 출제자가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출제자가 곡선 밖에 한 점을 알려줬을 때는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얘도 역시 접점의 좌표를 t, ft라 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t, ft라 놓고 시작한다. 꼭 기억해둬요. 2번, 3번은 푸는 요령이 똑같다는 거야. 자, 실제로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이제 문제를 볼 거야.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 세상의 모든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셋 중 하나야. 첫 번째, 출제자가 곡선 위에 한 점을 가르쳐주고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서 얘를 구해보라는 거. 두 번째, 출제자가 기울기를 알려줘. 요 기울기에 맞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세 번째, 곡선을 주고는 곡선 밖에 한 점을 찍고는 그 점에서 이 곡선에다 접선을 그으래. 이때 특히 2번과 3번의 경우는 접근 방법이 똑같다. 둘 다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놓고 출발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t는 미지수예요. 출제자가 안 가르쳐 준 거를 내가 놓고 출발하는 거야. t, ft라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읽고 나서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씩 4-3번 70쪽이에요. (4-3번) 문제 읽어봅시다. 곡선 y는 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여라. 1번 이 곡선 위에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보겠니? 어떤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요 녀석이에요. 뭐 그냥 이런 곡선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 위에 한 점 1,3. 어머나! 유찬아. 패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예요. 유형 1이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곡선 위에 한 점을 줬구나.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제일 먼저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니까 미분가 y'은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가 1일 때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3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2가 되겠네. 와, 기울기 알았겠다. 한 점 알고 있겠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에 의하면 접방은 불러볼까? 은 2 가로 열고 요게 조금 빨리 나와야 돼. 이제 복습하면 이제 빨라질 거요.
y는 2x 마이너스 2에 3 넘어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봤어요. 2번 점 1,3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점 1,3을 지나면서 같이 책 봅시다. 1,3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놈,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요 파란색의 수직이래. 이렇게. 자, 요거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하할 때 나와요. 기하에 나와요.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 법선.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그러지. 법선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수직인 직선. 누구누구의 수직인 직선. 어떤 녀석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직선을 법선이라고 얘기해요. 어허. 얘는 너무 쉽네. 왜? 일단 이 노란 법선도 역시 1,3을 지나는 건 똑같고, 자, 요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2였네? 근데 걔하고 수직하네? 수직하니까 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수직하니까. 그러면서 1,3을 지나네. 따라서 법선의 방정식은 불러볼까? 은 어야 가로 열고 그렇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에 3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 넘으면 플러스 3, 마이너스는 플러스 2분의 1. 오케이. 4-4번. 곡선 y는 x 3승 마이너스 11x 플러스 3의 접선들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보겠니? 1번 기울기가 양수고요.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다.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어머나. 이거는 언제 배운 거냐면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거네.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다.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x축하고 기울기가 양수인데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45도래요. 이거 뭘 가르쳐 준 거야? 바로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나 출제자가. 기울기가 얼마인데? 탄젠트 45도.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시간에 나오죠.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45도가 되면 기울기는 탄젠트 45도가 돼요. 왜 그러겠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기울기라는 게 뭐야? 기울기라는 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분의 이거가 의미하는 게 바로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자, 4-3번.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유형 1번이구나. 4-4번. 어떤 곡선이 있는데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다. 45도다. 기울기가 탄젠트 45도구나. 즉 1이구나. 그럼 이거는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니까 유형 몇 번? 유형 2번이라는 거야. 유형 2번이라는 거지. 그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사실 5장을 배우고 나야 더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모르지만
대략 제 그려보면 이런 3차 함수가 돼요. 예, 3차 함수 이렇게 된다고. 자, 기울기가 1이래. 그러면 대략 봤을 때 이런 3차 함수 중에 기울기가 1이면 뭐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접선은 몇 번 존재하느냐?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에도 있을 것 같거든. 2번 존재하나 봐. 그럼 답이 2개 나오나? 해보는 거지 뭐. 자, 유형 2번 기울기를 가르쳐줬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놓고 출발. 접점의 좌표는 t, 여기다 진짜로 ft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ft에 해당하는 거야. t 3승 마이너스 11t 플러스 3. 어허. 그러면 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는 y'이죠? y' 3x제곱 마이너스 11인데 그 중에서도 x가 얼마일 때? x가 t일 때, 그쵸? 그리고 요런 건 어떻게 쓰냐면 요 옆에다가 x가 t 이렇게 조그맣게 쓰면 돼요. x가 t일 때. 그럼 얼마가 돼? 3t제곱 마이너스 11이 되겠지? x가 t일 때니까 그게 얼마래? 그게 1이래. 그 기울기가 1이 된대. 이렇게 되면 t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12니까 3으로 나누면 t제곱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2개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야. 거 봐. 접점이 2개 나온다니까. 접점이 2개면 접선도 몇 개겠어? 당연히 2개겠지.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지?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접선이 2개면 접점도 몇 개? 접점이 2개면 접선도 몇 개? 일치하는 거야. 그럼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편의상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집어넣어요. t 3승 8 마이너스 22 플러스 3. 다시 말해서 2, 11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마이너스 11. 얘는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2 플러스 3이 돼요.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25에서 18을 빼니까 17. 둘 다 기울기는 얼마라고? 1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한 점 마이너스 2, 17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1이면서 한 점 2,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 와우. y 마이너스 17은 1에 x 플러스 2. 따라서 y는 x 플러스 19. 하나. 두 번째, 기울기가 1이면서 한 점 2, 마이너스 11. y 플러스 11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1에 x 마이너스 2. y는 x 마이너스 13. 딩동댕동 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답은 2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패턴 2가지 해봤어요. 다음 이번엔 똑같은 곡선인데 2번 똑같은 곡선인데 뜨아 똑같은 곡선인데 직선 x-8y 플러스 16은 0에 수직한다. 아하. 얘가 y는 x 3승 마이너스 11x 플러스 3 똑같아. 근데 어떤 접선을 구할 거냐? 직선 x-8y 플러스 16은 0에 수직한대요.
수직이다, 평행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기울기가 중요한 거지. 평행한다 그럼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고 수직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역수 쓰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8분의 1입니다. 그죠? 8분의 1이 돼요. 어머나. 그러면은 뭐뭐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네. 그죠? 어허.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 놈. 뭐 이렇게 하나? 네? 뭐 여러 개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일단 하나만 그려요. 만약에 이런 게 두 개 존재하면 분명히 t 값이 두 번 나올 거야. 두 개 나올 거야. 접점의 좌표를 t,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3이라고 놓으면 돼. 네. 어느 거? 그럼 얘도 당연히 접점이지. 접점이라는 게 뭐야? 접하는 점.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점이지. 여기는 만나는 또 다른 점이지. 접한다는 얘기가 이 점 이외에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2차 함수의 경우는 접점 이외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지만 3, 4차 함수가 돼버리면 접하는 놈이 가다가 다른 점에서 또 만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여기서는 한 번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지. 아, 다시는 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집중적으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접한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건 2차 함수일 때만 얘기고 접점과 다른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 자, 사실 얘도 여기서 접하잖아. 봐봐 이걸 만약 연장하면 어떻게 돼? 또 만난다니까. 얘도 이쪽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무조건 접점을 교점 하나라고만 보면은 안 돼. 그거는 2차 함수일 때 얘기야. 그건 2차 함수일 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미분하니까 y''은 자, 여기 잘못 뺐겠다. x 3승인데 x 제곱이라고 썼네. x 3승 마이너스 11x 플러스 3을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1인데 x가 t일 때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x가 t일 때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1. 그게 얼마? 마이너스 8이 된다. 넘기니까 3t 제곱은 3. 아, t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마도 예상컨대 이런 것도 하나 또 있을 테니까. 아이고. 아, 이렇게 안 평행하게 느껴지냐? 그러니까 얘가 1, 이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아, x에다 1 집어넣을게요.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뿅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이 되겠네. 1, 마이너스 7 접점 하나. 또 이쪽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1에 3이니까 14. 그럼 13. 둘 다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8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8이면서 먼저 1, 마이너스 7이 접점인 경우 접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7은 기울기 마이너스 8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8에다가 7 넘어오게 되니까 플러스 1. 다음 이번에는 y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8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5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답은 두 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네. 4-5번.
유형 1번, 유형 2번을 했으니까 이제 유형 3번이 나올 것 같지? 4-5번. (3,1이라는)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은 3개가 있다. 자, 밑줄 칩니다. 3,1에서 다 긋지 마. 칠하는 데만 쳐. 그은 접선은 3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디에다 밑줄 치느냐? 여기다. 접선은 3개. 접선은 3개. 접선이 3개라는 말을 딱 읽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접점도 3개 그러면. 접선이 3개 있으면 접점도 3개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하.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y는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3차 함수래. 근데 3,1이라는 뭐 한 이쯤에다가 찍을게요.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1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3개가 나온다네. 그거 봅시다. 먼저 이렇게 하나, 또 이쪽으로 둘, 또 하나는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셋,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 좀 연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접할 테니까. 그래서 접점이 하나, 둘, 3개가 존재한다. 접선이 3개 있으면 접점도 3개 존재한다. 패턴 2번, 패턴 3번은 푸는 요령이 똑같다. 어떻게?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놓는다. 이걸 3번 놓을 필요는 없어. 그냥 하나만 놔. 그리고 3개가 존재하면 나중에 t가 몇 개 나오게 돼 있냐? 근이 3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3번 쓸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쓰면 돼요. t, t 3승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미분합시다. y 프라임은 3x제곱이니까 x에다가 이제 t를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3t제곱 마이너스 4t. 그쵸?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요. 접선의 기울기와 접점의 좌표죠. 이게 바로 접점의 좌표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와 접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와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접방은 이게 접점의 y좌표, x좌표, y좌표야. y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4t 가로 열고, 이게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x 마이너스 t.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뭐와 뭐를 이용한다? 접선의 기울기와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본 거야. 그런데 이 접선은 반드시 몇 컴마 몇을 꼭 지나게 돼 있어. 3,1을 지난다.
아까 G나 나오면 어떻게 알았지? G나 나오면 대입이에요. 아, 이 3,1이라는 놈이 이 접선의 방정식을 G난다고.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지. 얘하고 얘하고 날라가죠.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2T제곱은 3, 3은 9T제곱 마이너스 3T3승 3, 4 마이너스 12T 플러스 4T제곱이네. 자, 대답해보자. 누구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니? 거봐.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럼 근이 최대 몇 개가 나오게 돼 있어? 3차 방정식이니까. T가 3개 나올 거란 말이야. T가 3개니까 접점이 몇 개 나올까? 3개. 그러니까 접선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구해봅시다. 그럼 얘를 넘길게. 2T3승. 그 다음 얘하고 얘하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3T제곱이니까 플러스 13T제곱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3T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1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T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2T는 0. 먼저 T로 묶어요. 그랬더니만 2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12는 0. 뭐야? 2, 1, 그 다음에 2, 6, 10이죠? 2, 6, 12, 그 다음에 1은 2, 이거 안 돼요. 3, 4, 2, 4, 8, 3, 1은 3, 마이너스 11.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T 놓고 2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3는 0. T는 그래서 3개가 나온다. 0이랑 2분의 3이랑 4랑 0 또는 2분의 3 또는 4. 작은 거부터. 작은 게 왼쪽이니까. 그지? 여기서 T라고 하는 건 X좌표예요. 그러니까 얘가 0,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가 2분의 3,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가 여기 좀 좁긴 한데 일단 그냥 쓸게요. 4,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예,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요렇게 접점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그 다음 문제 계속 읽을게. 이 중에서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기울기 M이 얼마와 얼마 사이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3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오야. 그럼 얘를 미분한 게 얘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3개가 있을 거란 얘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3개. 자, T가 0이면 접점의 좌표가 0이면요. 그러면 여기다 0 집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될 겁니다. 그죠? 자,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야, 넌 아니다, 야, 짜샤. 다음, T가 2분의 3이면?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3 곱하기 4분의 9 빼기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6. 우후. 4분의, 그쵸? 4분의 39, 27 마이너스 4, 6에 24. 4분의 3. 옳거니? 너로구나. 그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4분의 3.
세 번째는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t가 4가 되면요. 접선의 기울기는 3 곱하기 4, 4, 16, 48.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 4, 16. 엄청 크네. 야, 너도 아니다, 야. 아, 요 녀석이구나. t가 2분의 3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되느냐? 요거만 찾으면 되는 거죠. y좌표. 접점의 y좌표를 아직 안 해놨으니까. 그러면 t가 2분의 3일 때, 그때 접점의 y좌표는 집어넣으면 되지. 어디다? 3차 함수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y는 2분의 3의 3승 8분의 27 빼기 2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더하기 1이네. (2분의 9) 8분의 27 마이너스 4배 4고 36 더하기 8일은 8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얼마? 그러니까 얼마? 8분의 1 그죠?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네. 35니까 오호라.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허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이제 뭘 구하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4분의 3이었어.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접점의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구해도 되지만 그냥 3,1로 맨 마지막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럴 거니 어차피 요 점도 지날 거니까. 예, 그래도 이제 마저 구해 놓은 거야. 접점의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인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도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한 점 몇 컴마 며칠 지나는 3,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물론 이게 그림을 3,를 아무데나 하다 보니까 마치 기울기가 음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 이때가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하. 이걸로 구해도 되고 이걸로 구해도 돼. 근데 아무래도 여긴 분수니까 이게 더 계산이 쉽겠지. 이걸로 가자. y-y1는 4분의 3에 x-3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9 넘어오면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4잖여.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끝. 딩동댕동 요렇게. 자, 중요한 거 패턴 2번과 패턴 3번은 접근 방법이 똑같다. 뭘로 스타트? 접점의 좌표를 t, ft라 놓고 출발한다. 그게 스타트. 까먹으면 안 돼요. 4-6번. 여기까지는 어때? 이해하기가 어려웠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돼. 문제는 익숙해져야 되고 계산이 꽤 빨라져야 돼. 실제로 수투 시험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되게 많아. 점점 그럴 거야. 점점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올라오면은 수원도 마찬가지.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손이 그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움직여야 돼.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바로 정리가 돼야 돼. 자, 그 다음 갑시다.
6번. 포물선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 x축, y축.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 몰라요. 이거 몇 컴마 몇인지 아직 안 줬어요. 점 P에서의 접선이 점 P에서 접선을 그었어.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하고 R이라고 하고, 점 P를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점 P를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놈, 아까 법선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 놈이 y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하자. 오호, 요렇게. 자, 먼저 1번 PQ 대 QR을 구하여라. 1번 PQ 대 QR을 물어봤어요. PQ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PQ 대, 그죠? QR이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을 물어본 거야. 몇 대 몇일까? 우선 점 P가 몇 컴마 몇인지 모르겠어. 그냥 놔. 접점의 좌표를 뭐 T 컴마 T 제곱. 그쵸? Y는 X제곱 위에 한 점이니까 T 컴마 T 제곱이라고 놨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 2x. 근데 x가 t일 때 2t. 접선의 기울기가 2t구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t 제곱은 2t의 x-t, p, t 제곱이니까. 따라서 y는 2tx에 마이너스 2t 제곱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t 제곱. 아싸, y 절편이 마이너스 t 제곱이야. 오, 아래 좌표가 0, 마이너스 t 제곱이구나. 마이너스 t 제곱이면 100% 음수예요. 그죠? 점 P가 원점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절대 t는 0이 아니거든. 그럼 t 제곱은 양수일 테고 그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y절편은 무조건 음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죠. 2tx는 t제곱이니까 x는 2t분의 t제곱, 2분의 t. 2분의 t 컴마요. 자,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이번에 수원 시험 볼 때도 지수로그에서도 아마 나올 텐데, 어느 길이와 어느 길이의 비율을 물어볼 때
어느 길이와 어느 길이의 PQ 대 QR의 길이의 비율을 물어볼 때 실제로 길이를 구해서 비율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 잘 보세요. 점 P를 수선의 발을 내려봐. 그래서 얘를 P-라고 해볼게. 그러면 P-는 몇 컴마 몇이 되냐면 T,0이 되겠지? 그렇잖아. T,T제곱에서 그대로 내렸으니까 T,0이 되겠지. 얘는 절대로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을 보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인 상태 90도 90도에서 맞꼭지각이 같아 버리니까 일단 최소한 우선 닮음은 예상할 수 있고 게다가 점 Q의 좌표가 2분의 T,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니? 그렇지. 그리고 또 2분의 T에서 T까지인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어머나. 두 개의 삼각형이 무슨 관계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슨 관계냐 하면 돼요. 합동!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아, 합동이야, 합동. 합동이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의 길이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1이 되는 거지.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1대 1이 되는 거겠지. 끝! 실제 길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길이 구하는 거 아닙니다. X 좌표만 보면 돼요. X 좌표만 보면. 끝. 2번. 요거는, 요런 스타일 문제는 수원,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충분히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교점 주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 실제 길이 구하는 거 아니라 그 점들의 X좌표의 비율만 보면 되는 문제들 많이 보일 거야. 2번. 삼각형 PRS. S. 요 넓이가 1.25일 때. 낯설다, 분수. 그지? 소수, 낯설다. 분수로 바꾸자. 4분의 5. 그죠? 그랬을 때 1사분면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PRS가 오는 거야. P, R, S. 이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PRS. 그러면 우선 애들이 선생님 이거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막 이러려고 그래요. 곱하기 2분의 1. 근데 그거보다는 어느 게 더 쉽냐 하면 어차피 S좌표가 필요하거든. 그럼 차라리 얘를 밑변이라고 놔버려. 그리고 얘를 높이라고 넣는 거지.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그냥 T가 되는 거잖아. 이게 훨씬 쉬워요. 요 길이는 T가 되고. 자, S 구합시다. S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에 대해서 접점에서의 법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법선의 Y절편을 구하면 S가 나와버립니다. 아하! 점 P에서의 법선의 먼저 기울기부터 갑시다. 법선의 기울기는 자, 아까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기했느냐? 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2t라고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2t라고 그랬어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걔하고 수직하니까 2분의 t? 2t분의 1. 마이너스 2t분의 이게 법선의 기울기. 그런데 걔가 t, t제곱을 지나. 따라서 법선의 방정식은 한 번 더 불러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면서 t, t제곱을 지나잖아. 굿. 잘했어. 이 녀석의 뭘 찾아야 돼? 이 녀석의 Y절편.
이 녀석의 y절편을 찾아야 돼. y는 마이너스 2t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t하고 t하고 약분되니까요. 그리고 넘어가. 플러스 t제곱. 오호라.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되겠지요? 2분의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2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어허.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갑시다. 2분의 1 더하기 2t제곱 곱하기 t가 얼마요? 4분의 5요. 이렇게 되겠네. 일단 자 4분의 1 t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t3승은 4분의 5니까 전부 다 곱하기 4를 해주면 분모를 날려버릴 수 있겠지? t3승 플러스 t 넘기니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나요? 어이야.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아, 잠깐만. 요 계산이 여기 잠깐만 법선의 방정식이 y-t제곱 그리고 기울기가 2t였는데 마이너스 2t분의 1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y는 이렇게 하면은 2t분의 1x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tt 날라가니까 2분의 1 넘어와서 t제곱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니까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제곱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t 그래서 4분의 5 전개하면 4분의 1t 이렇게 하면 날라가고 그냥 t3승은 4분의 5 그러면 아이고 여기가 뭐가 빠졌어요? 4가 빠졌어요. 그죠? 뭐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4를 곱했는데 여기에 그냥 1이라고 썼죠? 끝! 아 t에다 1 들어가면 되겠다. 1 집어넣으면 4, 1 마이너스 오면 0 되겠네. t-1이라는 놈이 있죠. 4, 0, 1 마이너스 5 조립제법 1 4, 1은 4 4, 4, 1은 4, 5 5, 1은 5, 0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는 0 근데 이 자리는 판별식에다 넣어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여기서 실수 t가 나와 안 나와? 허근 자리야. 이 자리는 허근 자리예요. 그럼 실근은 얼마밖에 없어 t가? 1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삼각형 PRS의 넓이가 4분의 5가 되는 점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T가 1밖에 없으니까 1,1의 제곱 1,1이다. 끝. 딩동댕동. 마지막 3번. 점 P가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밑줄 칩시다.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아이고 글씨가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냐.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 있는 점 P가 점점 0,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t가 얼마에 간다는 얘기? t가 0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겠지. 아, 밑줄 칩니다.
점 P가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다 밑줄 치고 아하 T가 0에 가까이 갈 때. 그쵸? T, T제곱이었는데 이게 0, 0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바로 T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점 S는 어디에 가까워지겠느냐? S가 몇 컴마 몇이에요? S는 Y절편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컴마 0이었죠. Y좌표는 바뀌지 않아요. Y좌표는 그냥 0이야. 아, 예, 거꾸로 얘기했어. 여기를 0,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이야. X좌표는 바뀌지 않아요. 0이에요. 누구만 바뀌어요? Y좌표만 바뀌어요. Y좌표만. 어떻게? 극한이에요. 리미트. T가 0에 가까이 갈 때. 그때 Y좌표는 얼마가 되겠느냐? 2분의 1 플러스 T제곱. 너무 쉽다. T가 0에 가까이 가니까 결국 얼마에 가까이 가? 끝. 결론. S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 2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끝. 아하. 마지막 3번은 접선의 방정식 얘기가 아니라 함수의 극한, 일장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4-7번 봅시다. 4-7번. y는 x 3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아직 뭐 3차 함수를 자세하게는 안 했어도 y는 x 3승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으니까. y는 x 3승.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y는 x 3승. y는 x 3승 위에 1,1이라는 점이 있대. 1,1에서의 접선에 1,1에서 접선을 걷어요. x 절편을 A1이라고 한대요. 얘를 A1이라고 한답니다. 약간 수열 느낌이 슬쩍 나기 시작했어. 또 곡선 위의 점 A1, A1 3승. A1, A1 3승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A1이잖아. 그럼 얘를 반드시 올렸단 얘기야. 반드시 올렸을 때 y는 x 3승이니까 이 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A1, A1 3승이 되는 거지. 그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만나는 점 A2가 되는 거죠. X절편. 또 거기서 또 반드시 올려요. 또 반드시 올려.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이 되는 거냐면 A2, A2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만나는 점 A3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1, A2, A3 이렇게 계속해서 작도를 해 나갈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다? A10은 얼마일까요? 자,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거 10번 하겠냐, 그지? 10번 하는 건 아니지. 규칙성을 발견하라는 얘기지, 규칙성을 발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딱 봐도 수열이잖아. 그럼 뭘 하면 되는 거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돼. 왜? A1을 통해서 A2를 찾았고 A2를 통해서 A3를 찾았잖아. A3를 통해서 A4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y는 x 3승이라면 그때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 AN, AN 3승.
자, n번째. 거기서 접선을 그었어. 그랬을 때 만나는 x절편, x축과 만나는 x절편. 그 x절편이 얼마란 얘기야? n에서 왔으니까 a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a1, a1의 3승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x절편 a2라고 했고 a2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a3가 됐잖아. 그러니까 an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절편은 그 다음 번호니까 an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실제로 계산하는 거야. 미분 y는 3x제곱. 근데 x가 얼마일 때? 접점 x좌표 얼마일 때? 접점 x좌표 얼마일 때? an일 때. 그러니까 3an제곱. x좌표가 an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3an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접점의 좌표가 an, an 3승이니까 요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접방은 y-an의 3승은 기울기 3an의 제곱 가로 열고 x-an이 되겠네. 아하, y-an 3승은 3an 제곱에 x- 접점의 x좌표 an. 그 녀석의 누굴 찾아야 돼? x절편을 찾아야 돼. x절편 찾는 법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양변을 똑같이 그러면 an 제곱으로 나눠버려요. an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an. 3승이었는데 an 제곱으로 나누니까 는 3x 마이너스 3an 넘겨 2an. 아, x는 그러면 3분의 2an이 되는 거야. x절편이 누구라고요? 요 자리가 3분의 2an이라고요. 근데 그 3분의 2an이 누구라고? 그 다음번 an 플러스 1이라고. 끝났네. 요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요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아하. an 플러스 1은 3분의 2an. 그 다음 번호는 그 직전 번호에다가 3분의 2를 곱해 나간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비율이라는 거야. 똑같은 비율을 갖다가 곱해 나가는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하지. 아, 그러니까 그 다음 번호로 갈 때마다 3분의 2를 곱해 나가겠다. 자, 그렇다면 시작합시다. 오이구! 여기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건 굳이 쓴다면 뭐냐? 굳이 얘기한다면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얘가 A0잖아. 아, 얘가 A1이잖아. A1. A1 나오기 전이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얘가 A0 정도 된다고 보는 거야, 그냥. 아무튼 그 직전 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그 다음 번호가 나온다? 3분의 2를 곱하면 그 다음 번호가 나온다. 그러니 A1은 그 직전의 x좌표가 1이었거든. 그죠? 1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2예요. 그럼 A2는 그 직전 거에다가 3분의 2를 곱했으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A3는 그 직전 거에다가 3분의 2를 곱했으니까 3분의 2의 3승이 되겠네. 어잉, 끝. 미루어 짐작컨대 그럼 A10은 얼마가 될까? 3분의 2의 10승이 되겠구나. 딩동댕동. A10은 그래서 3분의 2의 10승이다. 등비수열에 대해서 잘 몰라도 뭐 일반항 이런 거 잘 몰라도 규칙을 갖다 보면 돼. 아, 그 다음 번호는 그 직전 번호 값에다가 3분의 1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구나. A1을 나오게 하는 그 직전에 있는 애가 누구? 1이죠. 1. 그 1에다가 3분의 2 곱했어. 그럼 3분의 2. 그 다음은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 3분의 2 3승. 그럼 10번째면 3분의 2 10승이 되겠다. 끝. 나중에요. 이번에 여름방학. 돌아오는 여름방학에는 이과생들은 수투도 다시 한번 하지만 미적분을 배운다고. 그때는 이제 뭘 또 하게 되느냐. 그럼 이런 행동을 10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번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배우게 되는 거야. 미적분 하게 되면. 자, 이제 75쪽 평균값의 정리를 할 거야.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정석책에 보면 평균값의 정리해놓고선 먼저 뭐가 나오냐면 롤의 정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가 나오거든. 근데 평균값의 정리를 먼저 설명하고 롤의 정리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의 스페셜 케이스야. 똑같은 얘기인데 평균값의 정리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경우를 롤의 정리라고 얘기해요. 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공부를 할 때 특히 수학은 챕터 순서를 정확하게 머리에 꿰고 있다는 얘기는 내용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거든. 평균값의 정리, 이거 어느 챕터에 달려있어? 4장 제목이 뭐야? 아,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 평균값의 정리가 있지. 그럼 평균값의 정리는 뭐하고 관련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냐면 접선하고 관련된다는 걸 알아야 돼. 평균값의 정리. 이름에서 느낌이 와야 돼. 이름에서 평균값의 정리. 평균 변화율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어떤 함수 fx가 어떤 함수 fx가 첫 번째 조건 폐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폐 구간이 뭔지는 알죠? 닫힌 구간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속이면서 사실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뭐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폐 구간 AB에서 연속이면서 개 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붙어요. 자, 그냥 글씨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어떤 함수 fx가 구간 AB에서 x가 A,
x가 b. 자, 여기 그럼 몇 컴마 몇이라고 하면 좋을까? A, F. 좋아요. 얘는? 그렇지. 요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어져 있고 중간에 끊기는 점 없이 쭉 이어져 있고 이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간에 뾰족점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그러면 그림에서 뭘 의미하느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네. 그죠? 이 기울기와 일치하는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 그럼 뭐야? 기울기가 일치하는 거면 평행이지, 평행.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 F'C를 만족시키는 그런 C가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 FC를 만족시키는 그런 C가 그럼 얘를 C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C가 그런 C가 반드시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구간에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개인지까지는 평균값의 정리로는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C가 최소한 한 번은 존재한다. 만약에 그래프가 곡선이 이런 곡선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었다고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X는 A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B야. 그럼 평균 변화율은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가 되겠죠. 요게 평균 변화율이겠죠? 요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요.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면 요쪽에 평행하는 게 하나 있겠지? 여기만 있나? 아니, 여기도 있지. 그죠? 이렇게 A와 B 사이에 그런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그런 C가 얘는 이 그림은 몇 번 존재합니까? 보니까 2번 존재하죠. C1, C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값의 정리를 가지고는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고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A, B라는 구간 사이에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그런 C값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하더라. 반드시 존재는 한다는 거예요. 끝. 이게 평균 값의 정리입니다. 그럼 롤의 정리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롤의 정리는 평균 값의 정리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그랬어.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경우. 함수 fx가 1번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2번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추가가 돼요.
세 번째, FA 값하고 FB 값이 똑같을 때. FA 값과 FB 값이 똑같을 때. 이쪽으로 잠깐 와볼래? 여기서 FA는 얘가 되는 거지. FB는 얘가 되는 거지. 지금은 어때? 다르지? FA는 여길 말하는 거, FB는 여기가 되는 거지. 근데 FA하고 FB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똑같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여기가 A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FA. 그리고 그 FA하고 똑같은 FB가 되도록 이렇게 B를 잡는다는 거. 아하! 이어져 있어요. 연속이고 중간에 뾰족점도 없어요. 스무스합니다.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FA 값과 FB 값이 동일해. 그럼 동일하면 이 점과 이 점을 높이가 일정하니까 똑같으니까 둘을 이은 평균 변화율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기울기는 0이지. 평균 변화율은 0이죠. 그러니까 결론.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 중에서도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특별히. 일 때 F'C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C가 여기 보세요. 이 곡선 중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바로 여기.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여기. 여기가 얼마? X는 C. F'C가 0이 되는 그런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존재한다.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한 번만 존재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0이잖아.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인지를 롤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서 how many는 몰라. 하지만 반드시 있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2장의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 2장. 챕터 2. 2장이 뭐야? 함수의 연속이야. 함수의 연속. 이 연속의 맨 끄트머리에 무슨 정리가 나와? 사이값의 정리가 나와요. 복습했니? 사이값의 정리. 그리고 4장. 4장이 내용이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끄트머리에 뭐가 나와요? 평균값의 정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녀석의 스페셜 케이스인 롤의 정리가 나와요.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애들이 이 둘을 자꾸 헷갈려해. 사이값의 정리는 사이의 값이 있다. 이건 뭐예요?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근이 존재하더라. X축과 만나는 근이 존재하더라. 실근의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거고. 평균값의 정리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도 느끼겠지만 그런 경우 많아요. 이 둘을 그 왜 합답형 문제라고 하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거 주는 문제 있잖아. 거기에 하나는 사이값의 정리, 하나는 평균값의 정리 놓고 고르는 문제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이 두 개 다시 한번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꼭 2장 사이값의 정리, 4장 평균값의 정리 한 번만 더 복습해. 워낙 중요한 거. 문제 봅시다. 4-8번.
자,